우선 60년 역사의 그 정경련이 이제 환경협회죠. 환경협 바뀌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첫 모임에 저희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에 우리 유지 회장이 리더가 되시고 또 뒷받침하는 김창범 부회장이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이 글로벌 시대에 한국경제협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착합한 회장 부회장이 지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일본, 미국 아까도 없이 아마 우리 환경협이 진출하고 하는데 큰 리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환영과 축하를 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기조연설을 한다고 해서 무슨 연설을 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저거 오시죠. 몸을 안 들고 왔습니다. 뭔가를 준비를 시켰더니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놨어요. 너무 또 학술적이고 이렇게 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강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미래에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야 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한국이 늘 혁신하면서 도전하면서 오늘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만 특별히 혁신과 도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혁신과 도전을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 아마 최연장자입니다. 아마 80명 분이 없죠.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은 저 한때는 늘 대한민국에 어디 가면 최연소였습니다. 최연소 시기요. 최연소 회장 이렇게 이야기 드는데 지금은 어디 가도 최연장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일공절공 말하면 이제 간섭이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꼰대가 돼요. 그러니까 말을 대수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경험에 보면은 우리는 6.25 전쟁이 50년대 끝나고 60년대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렸습니다만은 저는 일찍 시작을 했으니까 젊은 때 보면은 전부 성료하고 이렇게 만들면서 그리고 옷 만들어서 수출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제가 살아왔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이제 뭐 정치를 잘하고 이제 갔습니다.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기업고 저는 기업이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사정에 의해서 제대로 된 기업에 갈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종무원이 98년 되는 건설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여곡 공정 그때 취직을 했지만 그러나 그 기업이 자라서 자동차를 만들고 조선을 변을 만들고 제설을 만들고 반도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모든 것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시대든지 혁신하고 도전이 없이는 오늘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는 이제 AI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과거에 디지털 시대까지는 제가 직접 참여하고 일했습니다만 이제 정말 AI 시대가 와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 이 AI 전문가들 불러서 지금 두 번째 강의를 듣는데 그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많이 많죠. 대통령이
두 분 들었다고 해서 AI가 다 하는 게 아니고 AI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계속 들어야 AI 시대가 맞이하는데 따라갈 수 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지금 시대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봅니다.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걱정들이 많지만 어느 시대에도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더 큰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 유진 회장 이야기했지만 제자리에 앉아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미국 다닐 때를 보면 미국에 늘 1등 기업이 GM이었어요. GM 자동차에서 1등이었어요. 2등이 GE, 제너럴 일렉트릭이고 3위가 엑스프레스, 석유였어요. 그게 뭐 한동안 늘 느끼고 왔어요. 그러나 그 후에 미국은 매년 어느 기업이 가장 앞서가는 기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 다 가정적으로 소원이 맞으시다 일제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제를 찾아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변하는 시대에 사는데 한국이 그렇게 변하고 도전하는 시대에 잘 적응하고 살아왔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도전과 혁신의 시대에도 우리 대한민국 특히 기업은 잘 조화시키면서 따라갈 수 있고 앞서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대한민국은 남이한테 따라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앞서가는 세계를 기다려 앞서가는 분야별로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그만큼 힘이 들죠. 또 많은 인재를 키워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아이들도 참. 저는 일주일에 토요일에 한 번 이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5월 한 바퀴 도는데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는 이렇게 아이 하는 이거 뭐라 그러죠? 유모차를 끌고 나오기에 나는 모처럼 만났는데 바로 쫓아가서 개가 들어갔다. 저는 지금 1년 반째 지금 토요일마다 이렇게 동네 아침 일찍 돕니다만 젊은 세대가 아이를 못 봤습니다. 다 개를 끌고 나요. 그만큼 우리가 또 하나의 위기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 변하기 때문에 뭐 자기 자식도 애노라 소리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 보고 야 애 둘러라 셋나라 하면 붙어있을 내릴 리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겠죠. 그러나 줄이면서 거기다 대책을 또 세워야겠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정책을 쓰면 이걸 좀 드러나겠지만은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은 또 사람이 적기선 되는 시대가 돼요. 올 겁니다, 이제. 그 AI를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좀 사람이 적어도 되겠죠. 저는 위기라고 해서 위기를 여러 번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70년대 초 여러분 그때는 지금 다 기억 그때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70년 초에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2년도에 기업이 83 조치하셨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모든 대기업을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사채를 다 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채 이자가 그렇게 높아서 모든 기업이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에서부터 위기를 맞았을 때 정부가 83 기업 조치를 취해가지고 사채를 지금 동결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위기가 있었는데 바로 뒤이어서 유류파동이 있습니다. 기름이 일반화된 그 당시에는 2불 90센트. 그러니까 갑자기 5불이 되어버렸어요. 그 2배를 뛰었잖아요. 지금은 유류값이 뭐 1불 오르다 2불 오르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2배를 뛰었다고 생각하면 우리 경기가 버텨나겠습니까?
두불 뛰더니 3개월을 8불이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지금 기업 망고하지 않는 큰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돼요? 우리 기업들이 중동을 진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진출해가지고 중동 모든 나라를 진출해서 열대 사막에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유럽이 독점하고 있는 데는 유럽이 하던 일에 80%만 정도로 그 봉사를 따면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100% 대한민국 근로자한테 가서 일을 전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화가 낭비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우리는 외화를 100% 안 받았습니다. 모든 게 낭비가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한국에서 없는 다 가져와서 썼습니다. 이 작업복도 전부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외화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전부 대한민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대한민국 위기를 맞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되려고 시작했습니까? 그때까지는 중동이라는 걸 아는 공직자도 없었습니다. 기업인들도 없었고 국민들도 그쪽으로 관심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처음 진출해가지고 열대 사막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우리는 그때 제가 소속했던 회사는 그때 위기에 처했던 자동차 조선이 그 중동을 통해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고 확장을 시켰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 기업이 국제화되고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저는 기업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이제 하게 됐죠. 제가 좀 전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 월쇼크가 있다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진출해서 기업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서울시 국회를 한 번 딱 했습니다. 선거를 한 번 치렀습니다. 종로구에서 선거를 한 번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후에 서울시장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장을 했어도 저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저는 공직에 처음 이제 많은 공무원들하고 일을 서울시 거의 4만 명 공직자하고 일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서울 시민을 좀 편리한 도시를 만들까? 그걸 외국 기업이 한국으로 오면,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오면은 뭔가 편리하고 남다른 도시가 될 수 없을까? 그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을 해가지고 청계천 복귀를 하고 이중으로 고가도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헐어버리고 말문으로 흐르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서울시 감독들이 그건 역대 시장들이 그런 생각 좀 해봤지만은 그걸 하려면 시장님이 앞으로 한 8년, 10년 걸리니까 우선 선거를 치러가 2번 당선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당선돼가지고 그때는 계획만 쓰고 착복을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일반적으로 독자한테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모든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왔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이 짧을 거다. 그러니까 행정적 절차를 밟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걸 빨리 하면은 내 임기 중에 넘어갈 수 있을 것이야. 믿는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공무원들이 무시한 데 듣고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6kg, 8kg를 공사 다 준비가 됐고 공사 하는 데만 해도 3년 내에 4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냐고. 그럼 그 6kg, 7kg가 3년 내에 4년 걸리면은 2kg씩 잘라서 한 3토막을 내고
2년이면 되겠네. 내가 이렇게 공짜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그건 그렇겠네요. 근데 그건 기업가에 많이 듭니다. 6kg가 뭐 몇 년 걸리고 2kg씩 나눠가 떼놓으면 되잖아요. 공짜들에게 많은 설득을 시키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정계철이 끝나는 시점에 끝나면 엉망하는 거의 대리석판을 세워가지고 이 정계철에 참여했던 모든 공직자들, 또 회사의 민간 회사의 간부들, 또 현장이란 십장들 이름까지 다 벽에 쓰일 겁니다. 그래서 몇백 년 그게 남게 하겠다. 그 대신 그때는 직책을 쓰지 않는다고 가능한 손을 쓰고 십자에 앞에 갈 수도 있고 부시장에 뒤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 일을 참여하고 10년, 20년, 30년에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자, 손녀를 데리고 찾아오면은 손자서 여기 봐라 내 이름 있잖아. 내가 이걸 책임지고 다 했어. 집장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과장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지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뭐 굳이 뭐가 부시장 누구 뭐 국장 누구 이렇게 쓸 거 없이 가능한 소리 이런 거 쓰자.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설득을 시키면서 이 공직자들이 차츰차츰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직자들에게 늘 감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어서 참 운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취임하니까 2월 20일에 취임했는데 3월달부터 서울시 광화문에 미국 소고기 수입하지 마라. 광우병 사태 때문에 그냥 나는 처음 대통령 돼가지고 아직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광화문에 몇십만 명이 모였어요. 때문에 사무장에서 경험하신 분도 보신 분들이 많은 겁니다. 저도 어이가 없고 청와대에 있으면 그냥 광화문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 다 들려요. 소리 지르는 소리.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통령 해보지도 못하고 물러나겠다. 어떻게 물러나는 소리를 지르는지. 그때도 뭐 타령하다가 내가 하나도 아무 일도 안 해도 못 타령.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정치의 형태입니다. 그래도 몇 개월을 견디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지시한 것은 우리 구내식당은 미국 소고기만 먹자.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고에 안 간다는 보여주자.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지금 말은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그때 저는 취임해가지고 며칠 안 되어가지고 일하니까 참 불행한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마칠 때 지금 8달 되니까 9월초에 리만 브라더스가 또 금융위기가 왔어요. 세계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는 정말 세계 두 번째 위기 맞지 않습니까? 그 2009년도에 위기가 왔는데 2010년도, 11년 되니까 저도 기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 교수 폴 크루그만이라는 교수였습니다. 거기도 봐, 노벨상에서 받고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이름이 그분이 하필이면 이제 이 위기를 맞아서 가장 먼저 쓰러지려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아름다운 해변가를 산책할 것과 같다. 지금 위기에 비하면. 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쓰러질 것이다. 또 뒤에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의 사태가 겨우 잠잠한데 바로 또 그게 터졌습니까? 제가 정말 불행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역대 대통령께 그렇게 취임하기 전에 그래도 소리 지르고 물러나라고
하고 탄핵을 했다고 하다가 그게 끝나자마자 이렇게 리먼 브라더스 파동을 이렇게 세계 위기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대기업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소기업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시장의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천절로 구분을 가지고 여기다 대처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뭐 대통령이 돼도 뭐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 잘 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주부처의 장관, 담당 국장, 과장까지 그 분야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만났습니다. 왜 지하 벙커에서 만났습니까? 위기를 지하에서 해야지 위기가 안 느껴져요. 해야 해요. 뭐 위에 좋은 방에서 저만의 좋은 방에 앉아가 차 마시면서 회의에서는 위기를 못 느끼죠. 왜? 그 오시는 분들은 다 월급이 아무리 어려운 월급은 다 나오는 분이잖아요. 위기를 못 느끼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분야별 기업인들을 매주 함께 해서 애로사항을 다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그것이 제가 임기가 끝난 때까지 160회를 연기했습니다. 시작해서 임기 끝나기 전까지 쭉 해왔습니다. 위기 대처를 하는데 대통령 혼자서 하소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위기를 맞았으니까 기업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또 대기업이 사정이 다르고 중소기업이 다르고 소상공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이야기를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될 수 있는 기업인들을 표창하기 위해서 표창도 많이 했습니다. 분장도 금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표창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저 중소기업의 표창장, 대통령 표창장도 제가 다 침수했습니다. 직접 썼습니다. 압수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훈장을 받았는데 대통령 얼굴 못 보고 그냥 훈장만 받으면 그게 안 되죠. 그거 왜 그러냐? 제가 기업에 있을 때 그 수출 뭐 제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을 받았는데 난 대통령이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장관실에서 올라가더니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장을 받았는데도 기분이 별로 찜하더라고요. 그래도 대통령도 만나서 압수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좋았을 텐데 싶은데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무 훈장 받으실 분 있는지 모르지만 다 제때 직접 받았을 겁니다. 다 직접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쌓을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년간 다른 정부의 대통령이 하다가 내가 대통령 처음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분야. 그러나 공직자들에도 저는 다 다니면서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같이 하자. 남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자. 뭐 수백 번을 다 했어요. 무슨 공직자들이 그냥 공직자들이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또 금융행보에서 토요일, 일요일도 대출 접수를 하고 돈을 내보내줍니다. 토요일, 일요일 하자. 특히 중소기업은 그렇게 해달라고 전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실제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외화가 좀 불안했는데 그래서 제가 UAE 중동에 원자력 발전소를 발주를 해가지고 우리도 처음에 했다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한 다음에 외무부 장관을
어느 상태에 되는지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이미 프랑스에 계약 약자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날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국왕에게 전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국왕이 전달을 안 받아요. 왜? 세계 어떤 날 중동만 여행입니다. 중동은 미국 대통령이 전달해서 지가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요. 국왕이. 아쉬울 게 없는 나라예요. 중동은. 뭐가 아쉽겠습니까? 무슨 미국에 금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중동에 미국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자기 길가 모르면 좋고 길가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 기업 계속 파는 나라니까. 그 전자를 계속 했는데도 전자를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외무장을 깍하니까 나보고 찾아와서 조용히 아마 대통령께서 기업에 있으셔가지고 이게 국가관리 체면도 잘 모시는 것 같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이미 결정 다 됐는데 이거 자꾸 전달 안 맞는데 전달 자꾸 하는 거 이러실 필요가 없어. 이러다가 바뀐 게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하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전달을 계속 했어요. 어느 날 전달 받았어요. 받아서 내가 발권대 발전소는 다 끝났다니까 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딱 하지. 그냥 한번 그렇게 보자. 그래서 보고 있거든요.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언제까지 이야기를 할때 알았어요. 다른 이야기 하면서 그 하루 이틀 이런 날에 친분을 서로 심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게 뭐 그거 하지 않다가 계속 만나면서 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조금 풀리가.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유엔이 많이 협조하지 앞으로 하는 거는 많을 거라고 언제까지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면서 이야기해요. 원자력 발전소를 지구상에 그 나라 정상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건설에 참여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하시면 이동기를 만들 때 그래도 웨스팅 하우스에 하청을 훔치면서 하청을 얻어서 했지만 그래서 조금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고아에게 어느 나라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를 뭐라고 내가 했지만 그냥 아니지 나같이 그냥 발전소를 지었고 그 내용을 어떻게 그렇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늦었지만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면 그것을 끝나고 나면 FTS 오피스도 정말 훌륭하게 잘할까. 근데 이제 뭐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이제 말을 예를 가져가면서 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우리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비즈니스가 되죠. 그래서 내가 이미 끝난 것 같지만은 우리가 했으면 이랬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 중동 사람들도 뭐를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어떻게 우리한테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식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이거 이제 비즈니스입니다. 완전히. 이건 뭐 비즈니스지 이게 뭐 누가 정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기업에 있을 때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사르코치 플라스 대통령 만났지만 원자력 발전소하면 아직도보다 그냥 사회라는 오는 날짜를 정해놨어요. 그러나 대통령 사르코치 플라스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사인만 하는 거예요.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다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를 그냥 자세하게 끝나고 나면 그때는 돈이 듭니다. 부품을 한국에서 만든 회사들이 많다. 무슨 정월에서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전제하셨어요. 당신의 어디가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국가가 적은데 뭐 나라 이름 될 수 없지만 그 나라하고 항상 경계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면 붉은 강대하고 큰 나라하고 하고 있으면 걱정스럽게 많은데 우리나라에 특전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건 뭐 전체적으로 어디 가서 싸우면 이기는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 참 훈련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른 걸 보면 그거가 피가 좀 있어요. 왜? 내가 보니까 그쪽 피가 한 거야. 그래서 사실 지금 그때가 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나중에 이제 비밀리 하고 와서 그때를 우리 특전사를 시찰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죠. 특전사 사령관하고 나하고 국방장관만 하는데 그런데 내가 와서 3개월 후에 오게 했는데 내가 무슨 지시를 했냐면 우리 특전사는 여러분 보시고 알면 뭐 훈련한다고 하는 거 자꾸 산악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거기 산악이 없어요. 저기 사막. 그래서 내가 3개월 동안에 사막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그 연습 준비를 좀 해가지고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 연습을 시켜가지고 그쪽에서 왔어요. 오셨을 때 비밀이 왔어요. 볼 때 이게 사막에서 싸우고 끝나고 당연히 사막도 없는데 무슨 사막에서 우리는 뭐 사막에서 싸우고 뭐 어디서 싸우기 때문에 그 훈련도 자세히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완전히 그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가게 됐는데 모든 비용을 자기가 내겠다. 시설에서부터 월급에서부터 모든 다 내겠다. 고맙다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무엇인지 월급만은 당신에게 준다. 대한민국 정부가 준다. 왜 그랬냐. 우리가 참 뭐 많이 준다는 거야.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내가 그냥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이분이 내가 처음에 우리가 하면 좋은데 다른 건 다 하겠다. 무슨 시설 가보면 참 잘나죠. 호텔 같은 실내 수영장 같은 거 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뜻을 알았습니다. 저는 월급을 그 나라에서 주면 용병이 우리 군인을 팔아먹는 그러면 외국에서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싸우듯이 용병 오면 전부 다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배워가지고 모든 병을 되면 용병이지. 대한민국은 용병을 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분이 깨달았어요. 저 이 대통령이 그런 뜻에서 파견이 그러니까 우리는 파견이시죠. 이분이 저 손을 잡고 놓치지 않아요. 그 뜻을 제가 처음에 이해 못했고 그렇게 뜻을 손을 안 놓는데 자기가 어째 발톱을 안 줄 수 있어요? 이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쪽에서 먼저 원자력 발전소를 한번 재검토를 할 때는 팀을 만들었다 나보고 그래서 내가 또 점잖게 배웠죠. 근데 이 사인을 하게 됐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서 그걸 우리가 책임지고 그걸 상관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200억 불 공사비 200억 불 사업 관리 200억 불 400억 그 당시에 400억 불을 일단 사했으니까 우리 이 정부들이 이때 정말 대단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윤세장 이야기도 했지만 하나가 당시 외환이 떨어지고 외환이 길 때 대한민국 정부가 900억 불에 도와서 했습니다. 그 역사에 있는 거죠. 미국에 그 당시 부시했거든요. 미국하고 외환이 잘 가지고 300억 불을 받고 중국을 찾아가가지고 미국이 해줬는데 우리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고 그것도 중국은 미국이 해줬다니까 마음을 속이 돼가지고 그런데 중국은 이 통화수학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유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을 다 하고 당신은 아무 피해가 없다.
그렇게 왔었는데, 저는 사실은 일본하고 교섭을 많이 했는데, 일본이 30억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양을 했어요. 고맙다는 뭐, 사양. 그런데 일본이 중국이 300억 불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사에 날아갔어요. 나는 우리들이 줄 테니까 중국보다 앞서가지고 미국하고 우리 일본하고 사인하자. 이렇게 해서 900억 불을 우리가 해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죠. 절대 전쟁이 위기를 이겼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중동은 대통령이 좀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이번 통화 사업을 한다, 뭘 한다, 이런 것들은 다 다른 공직자들이, 부처에서 공직자들이 장관이 앞서서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 참여했던 장관들은 큰 가운데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모이지. 그때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게 도움이 됐죠. 그래서 2009년대 위기를 넘기고 2010년 1월달에 2009년 위기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통계가 OECD에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OECD 국가 평균은 마이너스 3.5%였어요. 마이너스. 대한민국이 0.2% 성장했어요. 그래서 나는 0.2%니까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 했는데 온 세계는 다 깜짝 놀랐어요. 세계 보도가 나오는 0.2%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국만 미래 플러스 성장하셨다. 그래서 그때 그만 교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국이 뭐 교과서적으로 해가 모범적으로 극복을 했다고 그 다음부터 또 언론들 있죠. 외국 언론이나 대한민국 언론 좀 다르긴 하셨어요. 더 기억이 없죠? 그런데 파이낸셜 정부 대한민국 그 다음날 뭐 대한민국이 모범 앞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을 봐야 돼. 그렇게 변화의 기사를 하루 바꿔가지고 막 썼어요. 근데 저는 0.2%가 그렇게 위대한 줄 몰랐어요. 그때부터 저희 대한민국 위상이 올랐어요. 그 위기 극복한 거예요. 보세요. 2010년도는 우리가 6.1% 성장했어요. 유럽은 OECD가 2.8% 성장합니다. 뭐 내가 잘나서 한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위기를 그렇게 극복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위상이 달라졌어요. 저는 어디 유럽에 어디 뭐 정상회의 때 가면은 그 코트라고 정상회의 4개 쓰려고 뭐 그래. 한번 유럽 가서 회의를 하는데 뭐 쏘는 아이들 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사르코시 대통령, 브라질에서 원자력 발전소 뺏긴 그 대통령만 19명이나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사진을 다시 찍는데, 이제 정상회의 끝나고 사진을 첨기를 해가지고 사진 찍는 바로 또 하필 또 사르코시가 내 옆에 섰어요. 근데 사르코시가 나랑 딱 보더니 또 많은 정상들수록 아직도 우성우성 이야기하고 있는데 You are old boy 나보고 old boy 유지되잖아요. 영어에 old boy라는 게 있어요. 나보고 You are old boy 이게 외교적이니까 이게 욕을 할 수 없고 좋은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old boy라는 그건 내가 순간적으로 말했지. 뭐 다들 여기서 웃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사르코시 키가 작아서 신발 이렇게 높게 신는다더라. 사진 찍을 때 꼭 그 높은 신발 좀 번쩍 그래 아는데. 그래서 부인은 키가 크고 모델이 좀 다치고 미인인 거 같죠. 그래 내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때 내가 You are so boy. 여기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쇼보이도 없는 것 같지만 지가 쇼보이입니다. 그런데 그 있던 정상들이 조금 전에 올드보이 갈 때는 조금 웃었는데 내가 쇼보이 갈 때는 그래야 먹고 다니는 거야.
부인이 쫓아가더라. 근데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부인이 갔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오는데 그 부인이 나에게 쫓아오더라고요. 어디 나를 보더니 잘했다. 자기 남편 쫓고요. 잘했다. 그럼 또 이거는 정상의 부인이 말이지. 나보고 잘했다고 말이니까. 그래 그 계기에서 살고자고 나오는 사이가 오르고 쫓고 갈바다는 사이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좋아져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이게 이제 외교 같아요 보니까. 근데 나는 0.2%의 성장이 모든 세계 지도자들이 뭐 나의 무슨 어디 가면 뭐 그때부터 하고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시 대통령이 G20국가를 하면 G14 14개 나라가 있다고 노력하고 참 그렇게 돼 있는 걸 부시 대통령이 한국 좀 넣고 싶어가지고 넣으려면 20개가 돼야 돼. 그러니까 G20을 막 주장하는 거라 해도 전날 주셔가지고 그 G20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좋죠. 내가 땡겨 그래서 G20이 된 거죠. 그 G20만 들어간 것만 다행인데 그게 아닙니다. 2010년도 11월 달에 제3차 G20 초가 한국에서 했었어요. 이게 놀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계 해방군 정상이 시간이 나잖아. 근데 해방군 정상이 50개국 왔는데 제가 50개국 정상 왔을 때 내가 이제 어디서 천난 만찬을 어디서 했냐면 국립박물관에서 했어요. 그 다음 회의는 우리 밑으로 내려왔어요. 박물관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시설을 했냐면 이제 주재국에 보고가 써 있으면 참고로 50개국 정상들이 다 압수하고 들어갔잖아요. 내가 좀 멀리 하라 했어요. 한참 걸어오고 30m 밤거리 국제회의장에 정상들을 30m 걸어와서 압수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대한민국이 모처럼 이렇게 기회가 없는데 좀 한참 걸어오도록 만들었죠. 그래도 와서 함께 안고 이렇게 해서 나는 우리 위상을 노리는 것은 위기 때 위기, 경제가 더 성장을 해야 하고 경제 성장 없는 목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올려면 누가 해요? 기업이 해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뭐냐? 저 대통령께서 기업 브랜드라고 했더니 기업 출신에서 기업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라도 저는 국가 목표가 국가 통치가 아니라 국가 경영, 국가를 경영하는 함께 경영하는 그 경영을 대통령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막자 장관, 국장, 과장 지역을 다 해야지 돌아갑니다. 공무원들은 제가 기업이 출발했지만 만나고 정도만 하면 되지 않아. 하루도 내 걸고 열흘씩 걸고 열흘 한 달도 내 걸고 몇 달씩 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건 뭡니까? 제가 작년 12월 말에 전직 대통령이 베트남 정부 초청받고 가서 연설을 하는 거죠. 임시 큰 텐트를 쳐가지고 베트남 기업이, 저는 한국 기업이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자기네 베트남 기업이라고 베트남 그 지역에 단술이나 전부 공무원이 와서 자기네끼리 그걸 하는데 나보고 한마디 해달라고 해서 내가 나가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트남이 외국기업 투자를 많이 유치하자고 애를 쓰고 이제 경기 발전
철칙이라고 하는데, 이거 땅쓰기도 와 있고, 뭐, 땅부수도 와 있는데. 그러려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사람 많고, 투자하기 좋은 사람 많고, 기업 돈 벌게 만들어주는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익을 많이 올리고, 고용을 정비시키고, 세금 많이 내고, 그렇게 하면은 베트남에 많은 기업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뭐 내가 우리 정부가 그래라 저래라 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냥 베트남에 가서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기업이 잘 돼야 나라 국격이 올라가는 거죠. 기업이 안 되는데 뭐 경제가 안 되는데 뭐 합니까?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기업이 됐어요. 오는 거죠. 그 지금 이제 어렵게 안 됩니다. AI 시대 돌아가죠. 고령화 시대 왔죠. 아이를 놓지 않죠. 또 여러 가지 기후변화. 우리 정부 때 다 기후변화를 다 미리 사전에 다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 세계 주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혁신과 도전은 기업의 몫이고 그 기업 몫을 다하려면 정부가 해야 할 바이고 정치가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아야 우리가 오늘 여러분을 기대하는 혁신과 도전을 할 수 있고 이제 세계 이끌기이 우리 한국에서 나와야 되고 디다는 나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내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수첩에 수첩은 제가 좋아하는 시를 적어놓습니다. 시를 적어놓는데 여기 또 한 가지 시를 안는걸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인도 간디인데 간디가 뉴델리가 그 사람 추모하는 공원인데 그걸 보고 공원에 새겨놓겠어요. 그래서 그걸 뭐 해야 제가 이 평소에 갖고 있는 수첩이죠. 세븐 소셜 시인스 7대 사양 7대 사양 여러분들 아시는지 아시겠어요? 그 처음에 게 뭐냐 Politics without principle 원칙 없는 정치 여기 말로만 원칙 없는 정치지만은 여러 가지 간디가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Politics without principle. 원칙은 정치. 두 번째가 뭐냐? 부입니다. Wealth without work.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실적을 말씀했습니다. 노동이 없는 불안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Praise without conscience. 이거는 인격 없는 뭐라고 해야 돼요? 양심 없는 쾌락이라고 해야 될까? 뭐 양심 없는 쾌락을 번역하는 게 있겠죠. 쾌락도 양심 세상하고 많이 같이 하십니다. 네 번째가 뭐냐? knowledge without morality. penalty. 인격 없는 지식. 그냥 지식에서 인격이 있어야 될 것이겠죠. knowledge without penalty. 그 다음에 뭐냐? 다섯 번째가 Science without humanity. 이 과학이 뭐 저는 이건 뜻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AI 시대가 오고 새로운 시대가 많지 않은데 이런 과학도 인간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Science without humanity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Worship without sacrifice. 이러면 종교를 이야기하는데 희생 없는 종교. 종교는 뭔가 희생적이고 몸을 주기 견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Commerce without morality. 윤리성 없는 기업. 윤리성 없는 기업이다. 그걸 일곱 번째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이 일곱 번째 지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제일 하게 되었습니다. 원칙 없는 정치. 이후에 사회학교에서 7개가 있는데
이 간디가 제일 앞에 있었다. 아마 간디가 그 인도의 그 영국의 지배를 받고 가운데 그 인도의 정치가 아마 혼란스럽죠. 친정파, 반영파, 우리말하면 친일파, 반영파라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혼란 시대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회학 인문가 중에서 정치를 앞에 세웠다는 것이 저는 관심 두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뭐 기업인데 기업을 앞서야 되는데 뭐 기업을 무시하고 모랄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일곱 번째 윤리 없는 윤리성 없는 기업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끝에 되면서 한 가지 조그마한 예를 이야기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제가 위기 때 소상공인 기업인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든 게 미소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 저경우는 대기업들만을 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걷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기업, 삼성 미소금융, 현대 미소금융, 뭐 누구 미소금융, 각자가 돈을 내가지고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뭐 제일시장 상공인들이랑 길가에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아주 저희 무이자 그렇게 되십니다. 그 이야기를 기업들이 참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지금도 소상공인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사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대통령이 저 종로 5가 병이라 그 부원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길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막 두고 들어오는데 경호관들이 막 말리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 할머니는 뭐 결사주가 들어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경호관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 그 할머니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할 말이 있으면 온다고 그럼 들어오라고 하라고 모셨어요. 그래서 마치 끝나는 시간이 돼서 그 설렁탕집을 다 앉았는데 그 할머니를 저 옆에 앉혔습니다. 할머니 뭐 때문에 그렇게 날 만나는 거냐 그랬더니 아유 대통령이 감사의 말씀 전하려고 왔다니까 자기가 종로가 무슨 은행 지점 앞에 길에서 붕어빵을 굽는 할머니 그런데 일수를 썼는데 일수고 100만 원을 빌렸는데 1년에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자가 나요. 그래서 뭐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소금융에서 300만 원을 무기한 무이자를 줘가지고 그걸 다 갚고 그 뭐라 그러니 시장에서 타오르는 하루 일수이잖아요. 일수를 다 갚았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참 그 감사를 보답으로 얘기 중요한 겁니다. 보답으로 뭐냐.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갈 때 보면 누가방 없잖아. 보호방 사러 가는데 그 중에 좀 멀리서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어릴 때 된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을 자기가 하는데 그거 불러가지고 하루에 한 사람씩 붕어빵 한 개씩 공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로 보내는 거예요. 장사가 더 잘 되면 학생 둘을 불러서 하나씩 축구를 주겠다. 저는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늘 대기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심정을 그 할머니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는 혁신도 좋고 도전도 좋지만 혁신과 도전 뒤에 또 우리가 관심을 좀 봐야 할 또 부분이 있다. 그 할머니를 통해서 저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 좀 지났습니다. 네,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직접 경험하셨던